일단 저는 책 읽는 걸 진짜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여기 있는 책들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책은 단 한 권도 없어요. 하지만 제가 이 책들을 열심히 읽었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영감을 받았는지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장 먼저 사탄탱고입니다. 사실상 제일 이 중에서 유명한 책일 거예요. 얘는 노벨 문학상 받았거든요. 이게 얼마나 대단한 문학일까 궁금해서 읽어봤습니다. 무지하게 재미없습니다. 이 책은 이벤트가 없어요. 아주 낙후된 헝가리가 얼마나 낙후되고 거지같이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드라마예요. 그래서 여기는 뭔가 사건을 따라가기보다는 배경과 인물을 중심으로 묘사되는 소설입니다. 이 묘사가 따분하다고 느껴지신다. 끝까지 재미가 없을 겁니다. 심지어 와, 이번에 진짜 빅 이벤트다 하고 완전 기대하면서 결말로 다가가잖아요. 결말에 내가 원하는 뭔가 엄청 터지는 어떤 사건이 없어요. 그래서 도파민이 필요하신 분들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. 그리고 이 책에 좀 재밌는 포인트를 조금 짚어볼게요. 배경이 1980년대거든요. 근데 아무리 읽어도 이게 80년대가 맞나 싶은 묘사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. 일단 마부가 나오고요. 전깃줄이 없어요. 그래서 얘네들이 처음으로 배경이 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날 때 전깃줄이 보인다라는 표현이 막 나와요.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는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. 헝가리가 사실은 동유럽이잖아요.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인프라를 못 누리고 사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집단 농촌이 망했다라고 이렇게 간접적인 키워드들을 우리한테 주기는 해요. 그러니까 어쨌든 공산주의로 인해 동유럽이 얼마나 처참하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소설이었습니다. 자, 다음은 긴키 지방인데요. 이 긴키 지방 표지가 너무 강렬하지 않나요? 사실상 여기 있는 레드 컬러 중에 제일 좀 쨍한 색상, 약간 형광빛이 도는 색상이에요. 근데 얘네가 베스트셀러에 딱 꽂혀 있어. 근데 심지어 나는 공포를 너무 좋아해. 무조건 사야겠죠. 공포라는 친구는 늘 추리를 달고 있어요. 왜 그런 귀신이 악행을 저지르게 됐을까라는 게 추리 포인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뭔가 추리를 하면서 읽었어요. 근데 너무 놀랍게도 10% 20% 정도 읽었을 때 내가 귀신에 대해서 추측한 어떤 상황이 결말부에 똑같이 나옵니다. 미스터리하게 연출을 하는데 사실 미스터리하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화가 난다고요. 나 같은 이런 공포 매니아들은 왜 때문에 걔가 귀신이 됐는지 안다니까요.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에서 벌써 다 알았어. 오, 눈치 깠어. 근데 이렇게 긴 부분을 거기에 쓴다는 거예요. 그래도 이 책에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책의 끝에 있는 취재자료예요. 보이시나요? 이 취재자료 파트가 처음에는 밀봉이 되어 있어요. 이게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? 아이고 찢어졌다. 잠시만요. 여기는 재질도 좀 다르고 이렇게 점선으로 찢을 수 있게 이렇게 나왔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책을 다 읽고 나서 마지막에 찢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료 사진들이 있습니다. 여기 있는 사진들은 소설 안에서 돌아다니는 괴담들의 실제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에요.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서 여기 있는 사진들을 공개하진 않을게요. 근데 여기 있는 사진들 중에 하나가 제 친구랑 너무 똑같은 사진이 있어가지고 친구한테 보냈거든요. 그러니까 친구가 엄청 웃으면서 진짜 죽인다라고 했지만 그 친구도 자신이 그 사진과 똑같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. 어쨌든 이 책은 재미가 없다. 자, 그 다음에 소년농성입니다. 이 책을 싫어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. 장르 사기를 쳤기 때문이에요. 자, 볼게요. 여기 표지 보면은 서스펜스 미스테리라고 적혀 있어요. 여러분, 서스펜스 미스테리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? 서스펜스 미스테리. 이 다음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극도의 긴장감. 그걸 기대하면서 책을 사지 않겠습니까? 심지어 이 표지를 보세요. 얼마나 강렬합니까? 이제 빨간색 표지에다가 총을 들고 있는 소년. 너무 강렬하잖아.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샀어. 엄청난 그런 서스펜스가 나를 기다리겠구나 하고 이 책을 딱 봤는데 아니에요. 이 책은 그런 책이 전혀 아니에요. 서스펜스 미스테리가 아니라 21세기에 낙후한 일본 동네에서 얼마나 많은 아동들이 보호받지 못한 채 자라고 있는가, 그 현실을 보여주는 소설입니다. 이분의 전작들을 제가 또 한번 다 쭉 찾아봤는데 전작들도 다 비슷한 결이에요. 딱 그 특정 지어지는 일본의 동네가 있거든요. 그 동네가 약간 몸을 파는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일단 아빠가 없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 또 여기 있는 애들은 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그렇다 보니까 한자 못 읽는 애들 특히 굉장히 많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모르는 아이들, 이런 애들이 너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. 근데 일본이라는 선진국에서 어떻게 21세기까지도 그런 동네가 존재할 수가 있느냐,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책이에요. 그러니까 나는 그거 다 좋아. 나는 그거를 알게 된 건 참 기쁘고 좋은데
나는 서스펜스 미스터리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. 그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죠. 만약 내가 그런 게 궁금했으면 뭐 그런 에세이를 제가 직접 찾으러 갔겠죠. 이런 표지 일러스트와 그리고 서스펜스 미스터리라는 키워드의 조합, 이게 있으면 이거 좀 팔리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 것 같아요. 근데 마케팅팀, 그건 사기예요. 네, 여기까지였습니다. 제가 이제 읽었던 3가지 후기였어요. 사탄탱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미없게 읽으면서 어떻게 재미없게 읽었는지 독후감을 되게 길게 남겼습니다.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 바코드 300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